다음은 우리 몽골 제국 시기에 동서교류가 확대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도로망의 정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몽골 제국 자체가 워낙에 광대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도로망이 잘 닦여 있어야, 즉 도로가 잘 갖춰져 있어야 효율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명령을 주고받으면서 통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도로를 잘 정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역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역참제. 여기서 역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 도로의 중간중간에 있는 숙박시설 같은 곳, 휴식시설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몽골 제국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방까지 무슨 관리들을 보낸다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상인이라던가 외국 사신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 도로를 쭉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뭐 걷거나 말 타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동물이다 보니까 뭐 하루 종일 365일 뭐 이렇게 매일매일 걸을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쉴 수 있는 휴식시설이자 숙박시설을 우리가 이제 역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역참이라는 곳에서 쉬면서 잠도 자고 좀 먹을 것도 먹고 또 중간에 뭐 말도 지쳤으면 다른 말로 가르고 다른 말로 이제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이제 역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참이다. 우리가 이거는 교과서 106페이지 왼쪽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제 역참과 함께 이 역참에 갈 수 있는 통행증이라고 하는 패자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역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몽골 제국이 주요 교통로에다가 일정한 거리마다 설치한 것으로서 이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사절이라든가 뭐 여행자, 상인들한테 숙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참제를 통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육지로 다니는 길뿐만 아니라 대우나 해상, 운송로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바다로도, 배로도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비단길, 바닷길, 초원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길을 잘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러한 길을 활용을 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교과서 10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이는 지도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지도를 보면은 초록색, 갈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해가지고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맨 위에서부터 이제 초원길이라면은 이제 초원, 한마디로 몽골족들이 말 타고 다니던 그 초원에다가 동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갈색의 비단길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비단길 실크로드, 이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고, 그래서 이 비단길을 통해서 유럽의 뭐 저기 이탈리아에 있는 여러 상업 도시들과 저기 이제 중국을 넘어서 거의 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동서를 거의 뭐 횡단하는 넓은 긴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 바닷길 역시 이제 아시아, 중국 이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비단길, 바닷길, 초원길 이러한 길들을 활용을 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동서교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동서교류가 이러한 비단길, 바닷길, 초원길 이렇게 좋은 길들이 생기다 보니까 훨씬 더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국제무역 항구들이 더욱더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또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폴로와 같은 서양의 상인들이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나 이 마르코 폴로 같은 인물은 원나라에서 생목인으로서 관료로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이 아시아 쪽을 돌아다니면서 이 아시아에 대해서 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이 또 이제 서양의 여러 역사들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게 되고, 이븐 바투타 같은 이제 여행가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왔다 갔다 동서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동쪽과 서양의 많은 지식, 기술, 학문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화약, 나침판, 인쇄술 이런 것들이 전래가 되기도 하고 유럽, 서아시아 쪽에 그 다음에 이슬람이 가지고 있던 천문학, 역법, 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전래가 되면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이슬람의 천문학, 역법의 영향을 받은 수시력과 같은 달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6페이지 아래 부분에 나오는 마르코 폴로와 동방견문록 여기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은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의 상인으로서 동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원나라에 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생목인 우리가 생목인 앞에서 배웠었죠. 눈의 색깔이 다른 외국인이다 라고 이러한 생목인으로서 중앙의 관료로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적어 놓은 게 동방견문록이다. 이러한 동방견문록이 나중에 이제 유럽에 전파가 되면서 이렇게 동방견문록을 통해서 읽어본 사람들은 동양에 대한 아시아에 대한 어떤 궁금함,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대륙 발견, 신학로 개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